미국 국방부는 방산업체 보잉이 생산하는 하푼 블록이 대한미사일 400여 발을 사우디아라비아 등 판매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히면서 이 미사일의 이목이 쏠린다. 이란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5일 미국 국방부와 보잉에 따르면 이번 하푼 미사일 공급 계약 규모는 6억 5,690만 달러다. 보잉은 신형 하푼 블록이 대한미사일 467기를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공급한다. 보잉은 이 가운데 402기와 지원장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인도한다. 보잉은 또 브라질에 블록이 미사일 4기와 지원장비, 태국에는 블록이 미사일 8기와 지원장비, 카타르에는 블록이 53기와 지원장비를 각각 공급한다. 이밖에 한국과 네덜란드, 일본, 인도에는 하푼 블록이 대한미사일 지원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하푼 미사일 블록이는 전천 후 초소평 작전이 가능한 함대함 미사일이로 오늘날 보잉 방산 우주 보안의 전신인 맥도널 더글라스가 개발했다.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영함을 비롯한 미국의 구축함과 초계함, 호위함, 초계정이 탑재하고 있다. 경사진 발사대에서 주로 발사한다. 전투기용 하푼은 FA-18 슈퍼호넷, F-15, F-16 전투기와 P-3 대잠 초계기, 지상 배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하푼 미사일은 제법 크다. 공중 발사형은 길이 3.8m이지만 군함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부스터가 있어 길이가 4.6m나 된다. 무게는 항공기 탑재용이 519kg, 군함과 잠수함 탑재용은 발사관을 포함해 628kg이다. 지름은 34cm, 날개를 폈을 경우 너비는 91.4cm다. 탄두 무게는 약 221kg이며 고폭탄이나 관통탄들을 채용한다. 블록의 미사일의 사거리는 150헬이다. 속도는 음속을 조금 윗도는 시속 850km다. 레이더 고도계를 사용해 해수면을 근접해서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이 있으며 종말 단계에서는 레이더가 알아서 찾아가는 능동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미국 국방부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 현대화 작업과 새 미사일 650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9억 7천만 달러이며 2028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보잉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으로 하푼 미사일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8년에 마지막으로 납품된 슬램 ER의 생산 라인도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격 피해라. 각국의 엄청난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북한은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사일 방어체계 때문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SM-3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발달함에 따라 요격 시스템을 피해 더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마하 15의 SM-3 블록 EA를 개발 중이다. 블록 EA가 나오기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러시아는 이미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아반가르드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는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의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미사일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인 아반가르드는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이며 사거리는 6,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킬로톤에 달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000에서 50,000m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변칙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는 킨자는 러시아 공군이 실전 배치한 전략무기로 음속의 1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킨자는 사거리 2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탑재가 가능하다. 러시아 공중우주군은 2018년 3월 미그-31에서 처음으로 발사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장거리 폭격기 TUI-12M3에 이 미사일을 탑재해 시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마하 9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도 개발 중이다. 러시아 전략 미사일군의 아방가르드 배치. 중국 핵탄두형 탄도미사일 둥펑-17 선보여. 미국 신형 전략장 사정포를 극초음속으로 개조. 북한 우리 군의 방어 전략 피하기 위해 속도. 중국은 작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처음 선보였다. 둥펑-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807을 탑재, 음속의 10배를 낼 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등 상대 방공망을 뚫을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주역인 국영기업 중국항천과공 집단은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IRBM 둥펑-26을 개발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신쿵-2 극초음속 활공체는 타격 속도가 마하 6에 달한다. 미국은 가장 빨리 극초음속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전 배치는 가장 늦은 국가다. 1960년대에는 X-15 실험기를 이용해 사람을 태우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데 성공했고 지난 2011년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발빠르게 개발에 나섰다. 미국군은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자체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다. 또 신형 전략장 사정포를 극초음속 탄두용으로 개조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전력이 오는 2023년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더불어 미 CNBC 방송은 2018년 8월 로키드 마틴이 미 공군으로부터 4억 8천 달러 규모의 극초음속 무기 시제품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개발은 내년 11월에 끝날 예정이다. 그해 4월에는 극초음속 재래식 타격 무기를 만드는 9억 2,8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처음 수주한 바 있다. 미국이 4개월 만에 두 건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선두인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뮤얼 그리브스 미국 미사일방어청 청장은 지난해 4월 성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당전원 회의에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탄두 ICBM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최신 지대공 유도 미사일 KAN-06은 러시아 S-300 기술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비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에 이른다. 북한이 마하 7에서 8 속도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극초음속 단계로 넘어가려는 유혹은 충분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평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로 각각 평가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SM-3 지대공 미사일보다 최대 3배가량 빨라 요격이 불가능하다. 군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으로도 요격할 수 없다. 군이 미국에서 도입 중인 최신형 팩3 MSE 요격탄의 속도는 마하 4에서 5가량이다. 2020년 주목해야 할 신무기들 2. 극초음속 무기.
강속구와 변화구 특성을 합쳐 요격 어렵고 파괴력 극대화 미래전쟁 바꿀 게임 체인저 주목. 지난해 1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즉 시속 6100km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를 내는 무기다. 푸틴 대통령이 자랑한 극초음속 무기의 이름은 아방가르드다.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두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극초음속 비행체는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높이 상승했다가 이후 활공하면서 비행하게 된다. 이때 비행체의 속도는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의 능력에 따라 마하 20, 즉 시속 약 24,0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아방가르드는 극초음속 비행체에 속한다. 반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기 흡입식 형태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다.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스크램제트 엔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초음속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마하 15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존하는 미사일들은 암속 혹은 초음속의 속도만 낼 수 있었다. 반면 극초음속 무기는 그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래전쟁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야구의 강속구와 변화구를 특성을 합쳐놓은 극초음속 무기는 일단 속도가 빠르고 비행 궤적도 기존 미사일과 다르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대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수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파괴력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사활을 걸고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이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 X-15 실험기를 이용해 사람을 태우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지난 2011년 PGS 즉 전 세계 신속 타격 계획의 일환으로 극초음속 비행체인 AHW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극초음속 비행체인 아방가르드와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인 킨자를 군에 배치 중이다. 중국 또한 지난해 국경절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비행체를 장착한 둥펑-17 탄도미사일을 처음 선보였다.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을 추월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규모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미 공군은 지난해 6월 B-52 폭격기에서 마하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인 AGM-183A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미 육군은 극초음속 비행체를 장착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2023년쯤 배치할 예정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현재 방공기술로 요격이 어려운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지만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루파에서는 이를 요격하는 글라이더 브레이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민간 및 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소재 및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다.